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한번 사용을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램프 옆에 보시면 숫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숫자라고 하는 거, 이 숫자라고 하는 놈을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비트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푸시 버튼을 누르거나 램프를 켜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트 디바이스예요. 비트 디바이스, 그죠? 비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비트라는 것은 단순히 온, 오프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불 타입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숫자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 숫자 형식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그 비트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숫자 값을 담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숫자 값을 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PLC의 데이터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16비트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16비트 데이터. 그러니까 16비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16비트 데이터에 담을 수 있는 숫자는 크기가 얼마예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비트가 하나 있으면 말 그대로 비트라고 그러죠. 1010 그 1과 0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디짓이 하나가 있으면은 우리가 비트라 그래. 비트 단위라 그래. 그리고 그 비트가 8개가 되면 뭐라 그러죠? 바이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게 16개가 되면 2바이트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워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워드. 네. MB0. 왜냐면 이제 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요걸 전체를 8개의 비트를 묶어서 바이트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MB0가 되는 거예요. MB0. 근데 자, 요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 또 그 다음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M1.0, 1.1, 1.2부터 해서 쭉쭉 와가지고 1.6, 1.7까지 가면은 얘는 뭐예요? MB1이 되는 거예요. MB1이. 근데 이 MB0와 MB1 하나의 바이트와 하나의 바이트, 두 개의 바이트를 묶어서 얘네 두 개를 묶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워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워드. 그래서 MW0가 되는 거예요. MW0.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게 결국은 이제 요게 하나가 또 있다. 2.0부터 2.7, 그 다음에 3.0부터 3.7까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당연히 MB2, MB3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드레스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MW2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어드레스. 요놈. 시작하는 어드레스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MW0는 결국은 MB0부터 시작하고 MB0는 M0.0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결국은 MW0, MW2,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묶어서. 자, 지금 MW는 16비트 단위죠. 그죠? 16비트 단위. 근데 이 16비트와 16비트를 합하면 뭐가 돼요? 32비트가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D0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MD0. 자, 이게 이제 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MW0,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MW0는 16비트의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죠?
이 16비트 데이터에다가 담을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뭐까지예요? 내가 숫자 그냥 어떤 수 상관없이 그냥 아무 수나 다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 2에 16승 하면 얼마 나올까요? 2에 16승 마이너스 3, 2, 7, 6, 8에서부터 플러스 3, 2, 7, 6, 7까지 이런 숫자의 범위를 워드 데이터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숫자 이 컴포넌트 숫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서 넣고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 2, 3 숫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그먼트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그먼트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숫자를 만약에 내가 HTML을 쓰지 않고 숫자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그먼트를 썼죠. 세븐 세그먼트. 그죠? 우리가 이제 뭐 FN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븐 세그먼트를 이용을 해서 PLC의 데이터를 이 세그먼트로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그먼트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되게 시인성이 좋습니다. 딱 숫자가 확실하게 딱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옵션도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만 다른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여기서는 다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주소입니다. 내가 PLC에 어떤 주소 영역을 쓸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예. 지금 현재 뭐 그냥 디폴트 값으로 IW0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 주소를 MW 영역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MW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MW0, 1 이쪽 영역은 지금 쓸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MW5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MW50이라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타입은 보시면은 뭐 여기 이제 D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데시말 10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10진수. 그 다음에 앞에 U자가 붙어 있는 UDC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unsigned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사인, 여기서 사인이냐 언사인이냐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 부호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냥 DEC라고 하면 데시말, 얘는 결국 10진수니까 음의 영역까지 그냥 같이 포함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자리가 하나가 더 생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unsigned 데시말 형식으로 쓰게 되면 아예 나는 부호를 쓰지 않겠다. 마이너스 영역을 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붙는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시말이냐 unsigned 데시말이냐 아니면은 헥사 16진수냐 뭐 BCD냐 플로트 내가 소수점을 나타내는 그런 플로트 값으로 쓸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타입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값으로 그냥 두시고 크기 16비트 기본 크기 16비트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워드 크기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뭐 뒤에 도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형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숫자를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를 내가 입력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그럴 때는 입력 사용 옵션을 이용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넘어가고 가장 그냥 기본이 되는 요 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얘는 이제 MW50이라고 하는 숫자를, MW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는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MW50.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숫자는, 자, 두 번째 숫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숫자. 자, 두 번째 숫자는, 자, 우리가 이제 요 입력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입력 옵션. 자, 입력 들어가서 입력 사용하는 겁니다. 입력 사용. 자, 입력이라고 사용을 하면은, 이제 입력 방법, 어떻게 입력할 거냐? 기본적으로 터치를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가상 키보드를 팝업 하도록 하겠다. 가상 키보드가 팝업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입력하는 거는 뭐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데이터는 MW52번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는 MW52. 자, 그 다음에 요 숫자를 카피해서 요 밑에다 하나 더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요 두 개는 지금 입력입니다. 요거는 지금 출력이고. 자, 요 밑에 것도 또 똑같이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54를 한번 해볼까요? 54. MW54. 확인. 자, 얘는 52. 얘는 5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2와 54를 연산해서 여기다 디스플레이 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편집하고 일단은 얘를 전송을 자, 전송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접점 하나를 always true라고 하는 접점 M1.2에 지금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M1.2에 always true라고 하는 접점을 한번 써볼게요. 이걸 하나 쓰고 요 add라고 하는 펑션을 한번 써볼까요? add. 자, add. 그래서 add는 두 개의 입력을 더해서 출력 아웃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MW52 하나는 MW54 더해서 출력은 MW50으로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always true라고 하는 이 접점은 사실 여기서는 안 쓰고 바로 여기 en으로 그냥 연결을 해도 이 add라고 하는 명령은 그냥 항상 실행인데 always true라고 하는 접점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접점의 어떤 로직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항상 얘를 살려놓거나 또는 1.3은 always false라고 하는 항상 꺼두는 접점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자, 요 블록에서 우리 디스플레이 포맷은 네트워크에서 다 데시말로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고 HMI에서 한번 우리가 조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버튼 눌러서 예를 들어서 1, 2, 3 입력을 하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1, 2, 3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도 1, 2, 3 두 번째
456 입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의 결과가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요 디스플레이 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뭐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효과만 세그먼트의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를 색깔을 적당하게 잘 넣어 주시면 우리 실제 세그먼트처럼 폰트 색상이 지금 뭐 하얀색인데 하얀색으로 안 하고 뭐 초록색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 세그먼트 같은 이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효과만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능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일단 우리가 HMI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요 시간 표현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HMI에 보통 이제 어떤 포맷을 만들면 그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HMI 포맷을 만들면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네모 박스 하나 그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타이틀을 입력을 합니다. 색깔을 이제 여기다 색깔을 넣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이제 어떤 색깔을 하나 이렇게 딱 넣어 주시고 이 위에다가 텍스트를 딱 하나 넣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장비의 명칭을 보통 이렇게 이제 타이틀로 위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한쪽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다가는 한쪽 부분에는 보통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 부분에 시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시계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크기는 적당하게 이제 조정을 좀 해주시고, 얘를 넣어주시고, 요 형식만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 연도, 월, 일, 시간, 분, 초 이렇게 그냥 일렬로 쭉 다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따로 떼서 이렇게 뭐 표현을 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위에다가는 연월을 쓰고 밑에는 시간을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HHMMS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숫자로 표시를 안 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어떤 그래프의 형식이나 좀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값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프나 트렌드나 게이지나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면 이렇게 게이지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게이지. 자, 게이지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이 게이지는 우리가 일단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가서 형식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를 내가 이런 원형으로 바꾸어주는 이런 모양으로 바꾸겠다. 그럼 게이지 모양도 밑에서 또 세부적으로 또 바꿀 수도 있고,
만약에 바 타입으로 이렇게 뭔가를 채우는 형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 타입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도형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도형을 만들어 놓고 그 색상을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바 타입, 바가 아니고 이런 게이지 타입, 으로 한다고 하면 얘를 게이지를 선택을 하시고, 자, 데이터에 가서는 데이터의 소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는 MW50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MW50이라는 값을 쓰고, 내가 이거의 지금 입력의 범위를 뭐 0에서부터 100까지 쓸지,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한 만까지, 뭐 실제로는 여기서 32767까지 쓸 수는 있겠지만 한 만 정도까지 쓰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송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게 이제 그냥 우리 숫자 입력하는 값으로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으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아까 우리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여기서 add는 없애버리고, add를 없애고, 여기서 요거 있죠, move 펑션을 하나 써서 이거를 MW50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날로그 값을 돌렸을 때 그 아날로그 값이 이쪽으로 그대로 들어오겠죠. 그죠? 자, IW4라고 하는 값이 MW50으로 1대1로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 들어오는 게 아까 제가 27648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HMI에서도 그 범위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를 27648까지의 범위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우리가 볼륨을 돌리는 것이 그대로 여기 게이지를 통해서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1번 페이지로 1번 스크린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이 타이틀,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여기에만 적용이 되고 1번 스크린에는 적용이 안 돼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화면 전환에 대한 어떤 그 메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번에서 적용하거나 수정했던 게, 예를 들어서 2번에서 이렇게 수정했던 게 1번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메인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거죠. 메인 타이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시를 하게 되는 어떤 여러 이제 메뉴가 있으면 그 메뉴를 전환하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정인데, 그죠? 모든 페이지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때그때 내가 여기서 한 페이지에서 만들어서 카피해서 다른 페이지에 갖다 붙이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크린이 두세 개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장비에 보통 사용하는 HMI 스크린이 몇십 페이지씩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장비 하나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사용해야 되는 어떤 메뉴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페이지들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프레임 화면을 좀 이용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 화면. 그래서 프레임 화면에다가 새 화면을 하나 만들게요. 프레임으로 새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이 프레임 화면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잘라내기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메뉴 밑에 있는 메뉴도 잘라내기를 해가지고 프레임 화면에다가 우리가 메인 스크린에서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화면에서 새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얘는 메뉴만 따로 밑에다가 넣어주는 형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우리 그 메뉴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여기는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죠? 여기도 1번은 위에다 갖다 붙이고 2번은 밑에다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여기 오프라인 가상 운전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그 화면이 들어가 있는 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밑에 메뉴만 바꾸고 싶다, 메뉴를 뭐 더 추가한다거나 이름을 더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뭐 예를 들어서 3번 화면으로 바꾸겠다. 내가 이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이미지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화면에서도 다 그게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오프라인 가상 운전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변경된 게 모든 페이지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3번 화면이 없으니까 이제 전환은 안 되겠지만 무언가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